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국어 금성 류 교과서 1학년 1학기 제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예측하며 읽기 그 다섯 번째 시간 마녀의 빵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2쪽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자성어, 오늘의 한자성어를 공부하고 또 공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자성어는 절차탁마라는 한자성어입니다. 이 절자가 배다, 끊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갈차, 그리고 쫄탁, 갈마. 그래서 뜻은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룬다라는 말인데, 그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달란트라고도 말하거든요.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재능을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자르고 갈고 쪼고 또 다듬고 하지 않으면 그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부지런히 가다듬지 않으면 그 멋진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듯이 멋진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갈고 닦고 쪼고 다듬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무한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재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갈고 닦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재능으로만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62쪽이에요. 62쪽 이제 제목 마녀의 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쏟아놓은 제목이 뭡니까? 예측하며 읽기요. 예측하며 읽는다라는 건데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인데 이제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배웠을 테니까 이제 그것을 이 작품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설이거든요. 소설을 이제 배우는데 소설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작품의 갈래는 소설. 소설의 정의부터 내려볼까요? 소설의 정의는 현실에서 입슴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민 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거. 현실에서 입슴직한 일. 그리고 또 하나, 작가가 상상하여 꾸민 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연성,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 우연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가 상상하여 꾸몄기 때문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허구적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설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소설의 구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소설의 구성은 5단 구성인데요. 첫 번째, 발단. 여러분들 다 초등학생 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위기. 절정. 맨 마지막에 결말. 이 구성을 알아두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2단계에서는 어떤 게 나올 것이다. 2단계에서는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좀 더 폭넓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발단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올까? 중요한 인물, 그리고 배경을 소개한다라는 거죠.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고, 전개 부분에서는 사건의
실마리가 제공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기에서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절정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요. 결말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시면 작품을 더 잘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럼 소설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소설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는 상정태라 그랬죠. 상황, 정서, 태도라 그랬죠. 소설은 인사배라는 거죠. 인사, 핵인사. 이게 뭐냐면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으로 하여금 뭐가 일어나냐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우리가 갈등의 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갈자가 칡뿌리 갈자고요. 등자가 등나무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칡뿌리하고 등나무 뿌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신들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은 사건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갈등이 가장 중요하고요. 갈등을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가를 잘 찾아내는 것이 이 소설의 그 주제를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발단 부분과 전개 부분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예측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학 작품에서는 뭐 모든 글이 그렇지만 특히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목의 의미. 지금 우리 교과서 날개에 보시면 이 소설의 제목에 담기는 의미는 무엇일까? 힌트가 있죠. 제목에는 주제가 압축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녀가 나오고 두 번째는 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마녀는 일단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소재 제재가 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힌트를 드리자면 이 마녀의 빵이라는 작품은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뭐냐면 일회용세가 뒤바뀌면서 독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놀래키는 거예요. 독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뒤집어 버림으로써 낯설게 만듦으로써 독자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전이 있는 작품인데 마녀라는 단어와 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마녀의 빵 그러니까 마녀가 빵을 만들었는 거냐 아니면 마녀가 빵을 뭐 먹는 거냐 뭐 이런 상상 정도 하시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잘 제목을 잘 보시면서 마녀가 정말 나오냐 아니면 마녀 같은 여자가 나오는 거냐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발단 부분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본문을 분석하겠습니다. 자, 마사 미챔 양은 발단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인물과 배경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마사 미챔 양이라는 양 여자죠? 인물이 한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중심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을 우리가 좀 분석할 때, 인물이 중심 인물입니까? 아니면 주변 인물입니까? 아니면 주동 인물입니까? 아니면 반동 인물입니까? 중심 인물하고 중심 인물은 이제 주인공이냐 아니면 주변 인물은 조연이냐 뭐 이런 개념이고 주동 인물은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이냐 아니면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의 반대 서 있는 인물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어떤 대립하는 인물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또 뭐 입체적인 인물이냐 혹은 평면적인 인물이냐. 뭐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건 성격이 변하는 거고 평면적인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부 같은 경우는 입체적인 인물이겠죠. 나빴는데 나중에 바뀌잖아요. 착하게. 흥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사람이니까 평면적인 인물인 거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인물을 어떻게 구별해내는 것도 잘 이제 배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사비 챔양은 중심 인물일까요, 주변 인물일까요? 라고 했을 때 소설의 첫머리에 등장하기 때문에 중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주인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 마녀라는 게 좀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사 미챔양은 작은 빵집을 운영했다. 괄호에 이제 잠깐 설명이 들어가 새 계단을 올라가 가게 문을 열면 문에 매달린 종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 작은 빵집을 운영했다. 마사양은 40살이었고 40세 힌트 주고 있어요. 은행 통장에는 2,000달러가 찍혀 있다. 2,000달러라고 하니까 지금 1달러에 1229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약 지금 얼마가 있는 거냐면 통장에는 245만원, 250만원 정도의 이제 통장에 잔액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의치 2개. 와, 동정심 많은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었다. 자, 마사양은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마사양에 대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놓고 보면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이 지금 마사양인데 그 마사양에 대해서 나이는 40살, 2,000달러가 있고 지금 또 성격이 어떻습니까? 동정심 많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다. 긍정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사양이라는 거, 여러분들 양이라는 말은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미스라는 소리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미스라는 소리인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사양보다 결혼 조건이 훨씬 못한 사람도 잘만 결혼해 왔다. 그러니까 마사양은 40살인데 아직 미스인데 결혼하지 못했는데 결혼하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마사양보다 결혼 조건이 훨씬 못한 사람도 잘만 결혼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서술자가 마사양을 두둔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있는 거예요. 서술자가 있는데 이 서술자가 마사양을 플러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오는 손님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두세 번 찾아오는 손님이 또 뭐가 되냐면 또 하나의 인물 등장하는 거죠. 마사양이 인물 1번이었다면 여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오는 인물은 2번이 되겠죠. 그는 남자네요. 남자. 그라 그랬으니까. 안경을 쓰고 갈색 수염을 조심스럽게 다듬어서 끝을 뾰족하게 기른 중년 남자였다. 지금 마사양은 여기 보시면 미혼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 중년 남자가 나오는데 이 중년 남자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엮어주라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마사양은 동정심이 많다라 그랬죠?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중학국어 용어 정리해서 소설을 배울 때 시점에 대해서 공부한 거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시점을 좀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점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1인칭 시점이 있고요. 3인칭 시점이 있습니다. 1인칭 시점에서는 나가 등장하죠. 나가 등장해요. 나가 있고 3인칭 시점에서는 나가 없어요. 그래서 1인칭 시점 2개 있는데 주인공 시점이 있고 관찰자 시점이 있어요. 나가 등장하면서 주인공이 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나가 등장하면서 관찰자,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을 관찰하는 사람이 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고 3인칭에서는 나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관찰하는 건 작가,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고요. 나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인물의 속마음까지 꿰뚫어보는 전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라는 게 모든 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어요. 나는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은 아닌 거예요. 3인칭 시점인데 작가 관찰자는
그냥 추측하는 것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정심 많고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인물의 성격을 딱 집어서 내고 있죠.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장점이 뭐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인물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기 때문에 독자가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정보를 전달하고 내용을 이끌어가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 참 쉬워요. 그리고 짧은 분량이어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 소설을 계속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물 2명 나왔습니까? 마사양, 마사 미챔양, 40살에 통장에 2,000달러가 있고 동정심 많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으며 의치 2개를 갖고 있는 그 여자, 결혼 조건이 훨씬 못한 사람도 잘만 결혼해 왔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여자.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갈색 안경을 쓰고 죄송합니다. 안경을 쓰고 갈색 수염을 조심스럽게 다듬어서 끝을 뾰족하게 기른 중년 남자 2명을 지금 카메라로 비추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는 독일식 억양이 강하게 섞인 영어로 말합니다. 독일 출신인가 봐요. 그럼 이제 어떤 출신인가 쭉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독일과 관계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의 옷은 낡았으며 기억으로 바꿔볼게요. 여기저기 기운 자국도 있었다. 게다가 쭈글쭈글하게 구겨지고 헐렁했다. 하지만 얼굴은 말끔했고 태도나 행동 거지도 매우 훌륭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인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남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아까 힌트를 드렸었는데 마사비 챔양 설명할 때 인물의 어떤 심리는 마음속 상태,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소설에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 직접 제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직접의 반대가 뭐죠? 간접 제시가 있습니다. 직접 제시는 우리가 텔링 기법이라고 해서 말하기 기법이라고 하고요. 간접 기법은 쇼잉 기법이라고 해서 보여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하는 거냐면 직접 말해버려. 그냥 말하기예요. 말해버려요. 지금 옷은 낡았으며 쭈글쭈글하고 착하고 뭐 이런 것들 아까 뭐 동정심 많고 따뜻한 마음씨 이게 직접 제시겠죠. 아까 마사 미챔년 같은 경우. 하지만 이 남자는 그의 옷은 낡았으며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고 게다가 쭈글쭈글하게 구겨지고 헐렁했다. 하지만 얼굴은 말끔했고 태도나 행동 거지도 훌륭했다. 가난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당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여주기 기법인데 보여주기 기법은 크게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대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심리라든가 성격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는 외양 묘사예요. 그의 옷은 낡았으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외양 묘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의 얼굴은 둥글고 머리는 깍두기 머리로 짧게 잘랐고 덩치는 컸으며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고 어울리지 않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리고 입에서는 좋지 않은 비속어들이 연신 나왔고 인상은 험악했으며 그 소매 그 사이로 보이는 문신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 사람 뭐예요? 조직폭 누구예요? 지금 선생님이 외양 묘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와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는 항상 딱딱하게 굳은 빵 2덩이를 사갔다. 갖고 온 신선한 빵은 한 덩어리에 5센트였고 오래되어 굳은 빵은 5센트에 2덩어리였던 것이다. 그는 굳은 빵 외에는 어떤 것도 사가는 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우리가 2가지를 좀
왜 항상 따뜻한 빵 두 덩이를 사갔을까? 이제 그거 날개 예측하기 4번.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그런 굳은빵 외에는 다른 것도 상하는 법이 없었다. 왜 굳은빵만 항상 두 덩어리를 일주일에 두세 번 찾아와서 사갔을까? 라는 궁금증 여러분들이 예측하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냐면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전개에 들어갑니다. 전개. 언젠가 한번 마사양은 그의 손가락에 묻은 젓갈색 얼룩을 보았다. 전개 부분에서 뭐 한다 그랬죠?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난다. 갈등의 불씨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데, 사건의 실마리 제공,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이 갈등의 불씨가 여기서 던져지는 거야. 여러분들, 갈등이 왜 생깁니까? 생각해보세요. 갈등이 왜 생기세요? 왜 싸우는 겁니까? 간단하죠? 싸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나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타인의 욕망이 뭐하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형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형이 있는지, 누나가 있는지, 동생이 있는지, 뭐 오빠가 있는지, 언니가 있는지, 하여튼 형제 자매가 있을 건데 그 형제 자매하고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 욕망하고 형제 자매의 욕망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그러면 이 소설에서도 뭔가 갈등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시된 인물은 두 명입니다. 마사양과 중년 남자예요. 그죠? 그럼 이 둘이 갈등이 생겨야 될 텐데 어떤 갈등이 생길 거냐? 이 둘의 뭐가 욕망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 소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마사양의 욕망은 뭐예요? 작가가 힌트를 줬죠. 마사양보다 결혼 조건이 훨씬 못한 사람도 잘만 결혼해 왔다라 그랬어요. 이 여자는 결혼이 욕망이에요. 남자는 뭔지 몰라요.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젓갈색 얼룩을 본 순간 그녀는 이 남자가 매우 가난한 화가임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사양이 가난한 화가를 확신한 이유는 맨날 싸구려 빵 두 덩이만 사가고 옷은 매우 낡았고 손에 젓갈색 얼룩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한 근거는 뭐냐? 근거 여러분들 찾아야 됩니다. 자, 그는 초라한 다락방에 살면서 딱딱한 빵으로 배울 채우며 그림을 그리는 게 틀림없었다. 그는 기억을 곱게 그러면서 아마 마사양의 빵집에 온갖 맛있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겠지. 이 부분은 이제 뭡니까? 이 마사양의 그 추측이죠. 마사양의 추측. 여러분들 EBS 만화 좋아하십니까? 마사와 곰이라는 그 프랑스인가요? 만화가 있는데 곰 학대하는, 그죠? 마사. 아는 친구들은 알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해봤어요. 자, 고기를 잘게 다진 요리와 담백한 롤빵 그리고 잼과 차려놓은 식탁에 앉을 때마다 마사양은 종종 한숨을 내쉽니다. 한숨은 뭐 할 때 내쉬는 거죠? 아쉬울 때. 아, 그때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것 때문에 한숨을 내시죠. 그 점잖은 예술가 양반이 쓸쓸한 다락방에서 마른 빵을 먹는 대신 그녀의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마사양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김칫국 마시고 있죠, 김칫국.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로맨스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마사양은 동정심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었다. 지금 이 그 마사양은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남자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아이고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로맨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마사양은 동정심 많은 마음씨를 갖고 있었다. 동정심 많은 마음씨.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를 도와주고 그 남자가 화가로 성공할 수 있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의 직업에 대한 자신의 가설을 검증해보기 위해서 어느 날 마사양은 세일 때 샀던 그림 한 점을 방에서 가져왔다. 그리고 빵가게 계산 뒤쪽 선반에 기대어 놓았다. 그것은 베네치아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웅장한 대리석 궁전이 대지 앞에,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물 앞에 우뚝 서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배경에는 풍부한 명암을 살린 곤돌라, 손으로 물장난을 치는 아가씨들이 타고 있는 곤돌라와 구름, 하늘이 가득 담겨 있었다. 화가라면 절대 이 그림을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다. 이틀 후 그 손님이 찾아왔다. 딱딱한 빵 2덩어리 주십시오. 좋은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부인. 마사가 빵을 싸는 동안 그가 말했다. 어머, 그런가요? 넘어가 볼게요. 마사 양이 자신의 계략에 맞아 들어간 것을 기뻐하며 말했다. 저는 예술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특히 그림을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보시기에 이 그림이 괜찮은가요? 저 궁전 드로잉이 별로군요. 그리고 원근법이 잘못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인.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 그 사람 정확하게 드로잉이 별로다. 왜냐? 원근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어떤 계기가 발생하냐면 마사 양이 정확히 말하면 마사 양이 그 손님의 직업을 뭐라고? 화가라고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게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는 빵을 집어들고 인사를 하더니 재빨리 나가버렸다. 그래, 저 사람은 화가가 틀림없어 라고 확신하죠. 마사양은 그림을 다시 자기 방으로 가져갔다. 안경 너머 그의 눈빛은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하던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짝사랑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 환한 이마는 또 어떻고 한번 슬쩍 보고 원근법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라니. 그런데 딱딱하게 굳은 빵만 먹고 산단 말인가. 물론 천재들은 인정받기 전까지 종종 그런 시련을 겪는 법이지만 만약 이 천재가 2,000달러의 기억을 못 꿔보시고요. 은행 잔고와 빵집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 후원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는 것이냐면 그와 결혼해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혼해서 도와주는 것. 지금 뭐 김칫국 대단히 많이 마시고 있는 거네요. 예술과 원근법이 얼마나 대단한 도움이 될 것인가. 하지만 이 부분 중요하죠. 역접이죠. 하지만 그건 한날 백일몽 뿐이죠. 마사양.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서술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서술자의 개입,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사양은 결혼해서 도움을 주고 싶지만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복선,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선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거리로 가는 중에 갑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뭡니까? 뭐 시계가 갑자기 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운동화 끈이 풀려 있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달고 있는 브로치가 떨어진다든가 이러면서 뭔가 불길한 일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여자친구가 오다가 불의의 사고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게 이제 복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복선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많이 배웠습니다. 30분씩이나 배웠는데요. 오늘 배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정리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잘 정리하셔서 그 소설의 갈래 그리고 구조, 구성, 그 소설을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가, 제목의 의미 이런 것들, 그리고 예측하기 62쪽과 63쪽에는 예측하기, 그리고 64쪽에는 예측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부분 반드시 복습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